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 지부에서 외일다행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선희입니다. 저는 70여 세대가 사는 밀양박시 집성촌에서 태어나고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당수, 삼촌, 고모, 아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이면 온 마을에 생일잔치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또 결혼식이 있었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홍상제의 공동체 의식을 저도 함께 즐기면서 보아오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초상이 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상갓집에 일을 도우고 또 젊은 사람이 죽으면 마을 분위기도 다운되면서 마치 내 가족이 간 것처럼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망자를 떠나보내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노인이 돌아가실 때는 아이고 참 호상이야. 잘 가셨어. 이렇게 서로 가족들을,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하고 같은 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초상의 날 밤에는 특히 외롭하시고 허무함을 넋두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이고, 이제 저 누구누구는 오늘이 따뜻한 방도 마지막이요. 사람이 죽으면 나무 뜬거리나 마찬가지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런 감흥 없이 다만 죽음은 서로 이별을 하는 것이고 또 죽으면 그때 어린 마음이 귀신이 되기 때문에 죽으면 무섭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지 실감나게 한 번도 죽음을 받아들여 보지 않고 생활의 일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저한테는 죽음은 다른 각도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기거하셨던 그렇게 북적이던 사랑방에 사람의 발길이 또 끊기고 어제까지 불려졌던 할아버지의 성함과 태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가 가셨는데 이름도 가고 할아버지의 가치관도 함께 가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구나. 이게 뭐지? 완전히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제가 공무원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웰다잉 연구소장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웰다잉 연구소장을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웰다잉이라는 명함을 제가 내밀 수가 없었어요. 죽음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공직에서 있었던 사람이 명함을 스스럼없이 줬었는데 웰다잉 연구소장을 제가 맡고 있어요 라고 내밀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꺼려졌어요. 내 스스로 죽음을 기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어르신들을 대상을 할 때도 죽음이라는 말을 감히 제가 쓸 수가 없었어요. 애들로 표현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죽음은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왜 죽음이 고민일까라고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패기지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가는 것이 가장 희망이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들의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을 뭔가 희망의 대상으로, 감사의 대상으로 바꿔놔야겠다는 갑자기 소명의식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려면 제가 죽음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볼까 여기저기 노크를 하다가 각 당 복지재단에 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개회식에서 우리 이사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창립 과정에서 진정으로 슬픔에 빠져있는 당사자들과 또 전문가들, 죽음 준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창립 과정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그 작은 생각을 강인한 실천력으로 30년 동안 이렇게 활동해 옴으로 인해서 나익진 박사님의 죽음이 영혼의 삶으로 승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특히나 당시 터부시만 했던 죽음을 이제는 도도한 웰다잉 문화로 정착시켰던 게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 같은 여성으로서 어떤 저런 힘이 나오셨을까라고 존경을 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30주년 창립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강의와 상담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식과 소식이 단절된 이야기, 때로는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 젊은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절망, 그들의 이야기는 나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웰다잉 교육과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녹아지고 욕심과 어리석음이 깨달아지는 참다운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그동안의 원망과 또 가족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들이 사랑과 용서로 바뀌어지고, 따라서 가정도 화목해지고 사회에서 제가 밝게 더 봉사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또한 슬픈 죽음을 항상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저는 13살짜리 남동생을 제가 잃었습니다. 그 남동생은 딸 넷을 낳고 귀하게 얻은 장남이었어요. 근데 4년 동안 백혈병을 앓다가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죽음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은 공무원 시험에 지장을 줄까 봐 가족들이 저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동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부모님은 제 눈치만 보고 가족들이 제 눈치만 보는데 제가 울 수도 없었어요. 그 막내 남동생 7살 먹은 남동생을 껴안고 누나가 형아 노릇을 해주마 라고 울먹이지도 못하고 어루만지기만 했던 그 시간이 지금도 가슴에 와 있었어요. 근데 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애도 상담 교육을 제가 들었습니다. 소장님께. 진정한 애도는 슬픔을 참지 마라. 슬픔을 물어버려라. 이런 애도 상담 교육을 듣고 조금이라도 제가 동생을 떠나보내는 마음을 그때 녹일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나 떠나보내는 자 모두 서로 관계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그때 느꼈습니다. 연명의료 상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웰다잉 법은 연명의료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한정적입니다. 노인들은 안락사를 하는 줄 알고 연명의료 의향서를 쓰러 옵니다. 그렇지만 안락사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방금 도입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작년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중환자실, 응급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튜브식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식도 기능이 거의 상실해서 음식을 삼킬 수 없으니 튜브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때 튜브식을 안 하면 제가 보면 한 달도 못 견디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의사는 저한테 어머니의 가치관이 어땠습니까? 그걸 계속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암시적으로 튜브식을 하지 않고 잘 보내드리라는 뜻이었는데 자식된 도리로 영양은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튜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튜브식을 하다 보니까 3월에 돌아가실 분이 9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어르신들하고 상담 현장에서 느꼈던 안락사를 의사가 말을 했어요. 조력에 의한 안락사는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본인이 원하는 안락사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의사가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러려면 웰다잉이 뭐라는 거, 죽음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대상으로 저희들이 성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락사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안락사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성찰을 통해서 죽음을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깨우침에 이르는 날까지 저는 웰다잉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위해서 다짐합니다.